지금부터 말이에요. 최혜병 특검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네. 아주 희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대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총선 한 달 전에 그 3월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 그래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알죠. 런종섭. 런종섭. 네. 그때 호주 대사로 갑자기 튀었잖아요. 내정이 돼가지고 4월에 호주로 갔다가 아주 저 국민의힘을 제대로 연맥인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총선 패인의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4월에 총선판이 온통 런종섭 파동이었다고. 네. 그 인천공항에 막 정치인들 쫓아가고 방송사 쫓아가고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몰래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빠져나가서 출국장을 통과했는가 했더니 MBC 기자가 기다리고 있네. 맞아. 그래가지고 똑같은 비행기를 끌어가지고 호주까지 동행하면서 질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죽을 맛이었겠지. 맞아요. 근데 호주를 갔더니 교민들이 또 거창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네. 이종섭한테요? 오기만 해봐라. 맞아. 네, 나라망신 시켰잖아요. 이래가지고 물러가라 그래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보면서 이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에 호주가 바로바로 교민들이 대응을 하는 거야. 막 공항으로 쫓아나가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주가 시차가 없더라고. 같은 그렇구나. 이 경도상이니까. 그렇구나. 이 경도가 달라야 시차가 나오는데 시차가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아니 뭐 한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을 하면은 미국은 지금 저기 12시간을 밤이잖아요. 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누가 유튜브를 보겠어. 잠안 오시는 분 빼고. 그쵸. 그러니까 바로바로 행동이 안 되는데 호주는 이게 이종섭의 불행이었던 거야. 이 시차가 작았던 게 가려면 시차가 먼 데로 가야 교민들의 저항이 덜 했을 텐데 거의 뭐 실시간이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이종섭이 이제 호주 대사로 가니까 막 도둑처럼 갔단 말이에요. 네. 주진우 기자가 쫓아갔잖아 호주로. 그런데 그때 이미 이걸로 타격을 받은 그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용산에 주장해가지고 그 가 있는 이종섭 대사 들어오라 그러겠다. 그래서 공수처 조사받으라 그러겠다. 이래가지고 또 선거 진다 그러니까 이종섭이 돌아왔잖아. 네. 그래가지고 가던 주진우하고 오는 이종섭하고 네. 태평양 상공에서 엇갈린 엇갈려. 거 아니야. 그래서 주진우가 갔더니 없대. 아유. 한국 갔대. 이래가지고 헛걸음을 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이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이제부터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문제냐 이걸 한번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야. 뭐냐 하면은 2024년 작년 1월에 네. 공수처가 이종섭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해.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최혜병 수사에 대한 외압을 넣은 게 이종섭이니까 뭐 박정원 대령 보고 혐의자 빼라, 이첩하지 말라 이런 게 장관 지시가 확인이 됐으니까 네. 공수처는 그럼 이종섭을 수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월에 전격 압수수색을 한다. 네. 자택하고 사무실 이런 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2달 뒤에는 3월에 이종섭이 후다닥 호주로 대사로 가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냐는 거야. 공수처가 1월에 수사를 할 때는 네. 이종섭이 출국 금지 상태가 내려졌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야. 대사로 나가는 거는 그냥 출국도 안 되는 인물이란 말이야. 그렇네. 주요 사건의 피의자란 말이야. 네. 그랬는데 이게 출국을 금지시켜놓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종섭은 나는 출국 금지 된지 몰랐다. 그 상태에서 대사 임명을 받았다.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해버리고 네. 이래서 언론 보도가 이게 나가니까 그 다음 날 네.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이제 대사로 임명됐다고 발표가 되고 그래서 출국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 출국 금지 해제 이의 신청서라는 걸 내. 이종섭이가. 네. 그래가지고 나 풀어달라 이거지. 그랬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네. 자, 이의 신청을 내니까 그 이튿날인 3월 8일 날
법무부가 긴급회의를 해. 웃긴다. 어. 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루 만에 이종섭 출국 금지를 해제해줘. 와. 그런데 보통 피의자가 이런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해도 기각률이 우리나라 평균이 97%야. 당연히 피의자인데. 그랬는데 네. 법무부가 수차례 연장된 출국 금지였고 최근에 조사에 응했고 이제 출국하려고 공수처에 조사해달라고 기어 들어간 거야 이종섭이. 그러니까 이제 출국 금지는 무효다. 이때 이래서 정말 어 엉망진창으로 그렇죠. 또 봐줬군요. 이때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야. 네. 그 박성재가 직접 총대를 매. 개인적인 도주가 아니라 공적 임무 수행하러 가는 거다. 도주 아니다. 우리가 출국 금지 해제시켰다. 웃긴다. 진짜 범죄자들끼리 누가 누구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수사 대상이 된 거거든요. 수사해야겠네. 진짜 법무부, 청와대 뭐 누가 이거 지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사 임명 자체가 워낙 전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1월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그때 어디 대사 자리를 내보내려고 급히 찾은 게 호주야. 1년이나 임기가 남았었다. 남았었어. 그랬는데 이 남아있는 것도 보통 외교부에서 대사를 운영할 때는 외교부 직원이 대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사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특임 대사라 그래. 네, 특임. 근데 호주에는 특임 대사가 아니야. 외교부 공무원이에요. 네네. 외교관이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자리를 특임 대사 자리로 바꿔서 멀쩡한. 멀쩡한 거를 네, 특임 대사로 굳이 바꿔서. 바꿔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이거는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네. 범죄자 보내려고. 그러니까 외교부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된 거야. 누구죠? 조태야? 조태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부처 간에 이렇게 손발이 딱딱 맞냐고. 정말 다 이 범죄자 집단들 싸그리 다 진짜 그 공무 또 월급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감옥.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묘한 일을 겪어. 뭐요? 그 이종섭이 그 국방장관을 그만둔 거는 2023년 9월이거든. 네. 그랬는데 2023년에 이종섭이가 신원식으로 국방장관이 바뀌고 그땐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왜 바뀌었을까? 느낌이 이상한 거야. 최혜병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러는데 그때 평화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두고 봐라. 이제 어디 먼 중동이나 이런데 대사 자리 보낼 거다. 이종섭이 빼돌릴 거다. 내가 그걸 얘기를 해. 미리? 네. 9월쯤에. 우와. 근데 그 이듬해 1월에 진짜 대사가 했는데 네. 나는 9월 달에 평화방송에서 내가 한 얘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MBC PD 수첩에서 나한테 와서 예언가네. 이걸 취재를 하는데 네. 의원님 그때 무슨 근거로 이종섭이 대사 나간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갑자기 빙이 되셨나? 그래가지고 찾아서 보여주더라고. 근데 그 보니까 내가 진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만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지. 어머나 예언가 하셨네.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 초에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에서 네. 묘한 기사가 났는데 김종대 의원은 틀렸다. 중동이 아니라 호주다. 근데 그것만 빼놓으면은 이 허접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도 모르는 내용들이 쫙쫙 언론에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김종대 의원님과 그 사기꾼 천공 이런 사람들과 다른 게 만약에 천공이 9월에 그거 예언했잖아요. 그럼 신도 모집을 위해 봐라. 내 예언이 불과 3개월 후에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신도하는 몇십만 명 돈 다 끌어오죠. 근데 본인은 말을 해놓고도 까먹었어. 그러니까 언제 이종섭을 빼돌릴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종섭이 장관에서 나갔다는 건 불안하잖아.
왜냐하면 공직자일 때는 대통령이 통제가 가능한데 민간인이 됐고 자연인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 살려고 뭔 얘기를 공수처에 그쵸. 가서 할지 모르니까 이 불안감이 고조되던 터였는데 1월에 드디어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거야 이종섭한테. 근데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좀 겁이 많고 좀 그런 성향이라고도 했던 것 같아. 의리 같은 거 잘 없고 막 이렇게 하면 불 수도 있다. 그때 한참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 저거 분명히 저라면은 저 약한 골인데 저거 약간. 빼돌릴 것 같은데 나는 9월에 그렇게 봤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런종섭은 호주 갔다가 바로 그냥 와버렸잖아요. 왔죠. 그다음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웃기는 게 그러면은 호주에 대사로 보냈는데 네. 가자마자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면 호주 정부에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기 출장 온 거다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런종섭뿐만 아니라 카타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UAE라든가 이런 데사도 다 불러들여서 없는 공관장 회의를 만들어. 한국에서? 어. 아 맞다. 그래서 맞아. 회의 참석하러 온 거다. 근데 그거는 하루면 되잖아. 네. 그러면 왜 일주일이나 머물러 있어? 그래서 방산협력 문제 때문에 오늘은 방위산업체에 찾아갔습니다. 어그로. 그래서 막 그냥 일정을 없는 일을 막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 눈에 보니까 나중에 뭐 무지하게 웃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선거판이니까 4월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3월에 이게 벌어진 사건이니까 네. 저렇게 막 억지로 뭘 만들고 이게 계속 뉴스에 나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10%가량 폭락을 한 거예요. 왜 더 나아가서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동훈이 막 대사 취소해라 몸이 다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사직이 취소가 되는 걸로 수습이 돼가던 터에 대파 사건이 터진 거지. 그러면은 런종섭은 그 이후로는 공직 생활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인으로 간 그걸 거야? 사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꼬라지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호주에 참 볼 낯이 없는데 네. 그때 호주에 국회의원이 막 교민들 시위하는데 거기에 막 그 현지 의원도 나와가지고 우리 맞아. 이런 대사 임명에 반대한다고. 맞아. 호주인이 막 그렇게 의원이 그렇게 그 사람 얘기했었죠. 국회의원이잖아. 네. 진짜 나라 망신이었죠. 나라 망신이었던 거지.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3년 동안 사실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누가 봐도 짜고 치고 다 진짜 범죄를 덮고 은닉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는 그렇죠. 일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그때 되게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외워두셔도 돼요. 요거입니다. 압수수색 피의자를 대사 임명. 이게 언론에 보도돼. 네. 언론에 보도되니까 출국금지 이의 신청.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하니까 하루 만에 해제. 출국 금지된 사람은 대사에 임명하는 진짜 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 만에 해제되고 그 멍청이들 다음 날 어땠어요? 바로 출국. 하지만 출국하자마자 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요렇게 사기 행각 있잖아요. 네. 거의 뭐 속도전, 패스트 트랙 아닙니까? 그럼 이게 국민들 눈에 다 보였는데 이걸 가지고 정상적 공무 수행이라고 우겨버리니까 그 순간에 맞아.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 네. 나는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서 20명 정도가 날아갔다고 봐요. 그 국민의힘 더 날라가야죠. 100석 이상 받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자들이야. 거기에다가 대파 같은 건 사실 큰 사건도 아니야. 그냥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갔던 윤석열이 이거 대파 가격이 얼마야 그러니까 뭐 500원인가? 뭐 1,500원인가? 아니 800 8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합리적이네 이랬거든. 맞아. 그런데 그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후보가 대파 흔들면서 춤을 췄잖아. 유튜브에서. 아니 그분 지금 뭐 하세요 요즘? 요즘 활약이 안 보이네 또. 그분 활약상이 대단했던 거 아니야. 엄청 많았고 대선 때도 있었잖아요. 대선 때도 끝까지 선거 옷 안 줘가지고 혼자 빨간색 뭐 옷 입고 막 춤추고 그러셨잖아. 그래서 또 지지율이 그냥 또 폭락하고 또 바닥으로 또 내려가. 약간 그분이 거기에 심어놓은 마피아 같은 건가?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뭐 땡큐지.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웃긴다. 이게 저번에 총선 아니었습니까? 그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유권자들도 좀 각성합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07석인가 받았잖아요. 107석. 너무 많잖아요. 이제 한
57석 정도로 줄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역사적인 교훈은 좀 우리가 도출해야 되겠는데 네. 우리가 12월에 비상계엄 사태가요. 그 역사적 기원이 언제냐? 언제부터 이 비상계엄이 모의됐느냐 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기록은 네. 안가와 간자에서 윤석열하고 김용현 사령관들이 총 11차례 모의를 한 걸로 되어 많이도 있는데 모였네. 그 11차례 중에서 첫 번째가 2024년 3월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저 총선 전에요. 총선 전이네. 그러니까 런종섭 대파 논란 때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윤석열이가 약이 오른 거야. 내가 지방에 맨날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하고 어디 고속도로 져주겠다, 공항 져주겠다, 산업단지 져주겠다. 수백 조를 말로 풀었어. 그랬는데 말로 풀었다. 런종섭하고 대파 논란하고 몇 가지로 해가지고 세상 웃음거리가 됐을 때 나는 윤석열이가 이제 극단적 망상으로 갔다고 봐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2024년 3월 그 총선으로 어수선하고 바쁘던 그 시기에 아, 모여가지고. 관전 만찬에서 그때 최초로 비상대권이라는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비상대권. 네. 그게 이때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총선에 그렇게 대패할 거라고 아예 예상도 못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극우 유튜버들이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윤이 그냥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총선을 당연히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정신 승리를 하려고는 했는데 네. 그런데 이긴다 하는 것의 어떤 의미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저 야당 놈들 이거는 진짜 뽀개버리고 갈아버려야 된다는. 뽀개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증오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겼으니까 내가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겸손해지고 국민 통합하고 이번 선거만 이기고 내가 국정 스타일을 바꾸겠어. 이럴까? 안 하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3월에는요. 이게 총선이 있기도 전인데 이번에 총선에서 싹 쓸어가지고 확실히 야당을 제압해야 되는데 저놈들은 이 선거로도 응징이 안 되는 놈들이다. 이러면서 증오의 그때 그 만찬에 참석한 사람이 국방장관, 국정원장, 경호처장이에요. 네.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조만간 계엄해야 되겠다. 라고? 이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4월 초에 4월 며칠입니까? 4월 14일인가? 네, 총선 13일인가 이때 네. 총선에 이제 대패가 있었어요. 대패 있었죠. 대파가 대패로 바뀐 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 증오와 극단의 사고가 이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강화되고 높아진 것이죠. 명태균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던 거죠? 명태균 게이트가 생기면서 명태균은 공천 개입 이게 쫄리면서 이제 약간 계엄까지 갔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래전 얘기고 2022년 선거 때부터 얘기인데 아, 그래요?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의 트리거 역할을 한 때는 이건 작년 9월경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창원지검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고 11월에 명태균이 구속됩니다. 아, 구속. 예. 그 무렵에 창원지검이 황금폰을 찾아내요. 황금폰. 이때가 이제 그 11월 초에 그 명태균이가 구속되면서 한 달 안에 이 정권은 탄핵되거나 붕괴된다는 건데 그 한 달째 되는 날이 12월 3일 계엄일이 됐던 거예요. 뭐야?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11월에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이걸 얘기하고 이게 10월부터 이제 자주 얘기를 할 때 그때 주로 한 얘기가 야당 얘기, 노조 얘기, 명태균 게이트 얘기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뉴스토마토에서 특종으로 잡았던 뉴스가 그건 그 이전에 일찍 나왔죠. 이게 명태균이었나요? 명태균이었죠. 그러니까 맞아, 김영성 공천권이 맞아. 거래였다는 걸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를 하면서 그쵸.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9월쯤에 수사가 착수되고 11월에 명태균이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엄까지 계엄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윤석열 나락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요 1년의 기간은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죽는 길만 골라서 맞아. 그동안에 쌓인 어떤 그 범죄와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맞아. 전부 다 이게 압축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대파국을 향해서 갔던 맞아. 이게 1년간 쫙 이어진 거죠. 저는 진짜 전문가분들이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실 탄핵해야 된다. 이 정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제 눈에는 이제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5년을 견디냐 했는데 그때 전문가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우선 뭐 이렇게 될 거고 당의 붕괴가 될 거고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기면서 자멸하는 그런 수순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3년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진짜 그렇게 가잖아요. 누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폭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대단하구나. 그런데 모든 정권은 위기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온로비 특검을 받았고요. 그것도 재임 말기도 아니에요. 중간에 초중반에.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을 받았고, 내곡동. 그건 자기 이제 사저 관련한 특혜 네. 의혹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특검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위기의 어떤 요인이 있고 이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의혹이 있을 때는 한 발 양보해서 그 특검을 받아가지고 그걸 수용해 줌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마음껏 해소하게 이걸 책임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김영삼 대통령은 김현철 특검을 받았잖아. 아들. 네. 차남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2024년에 이런 런종섭이다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일정 정도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이 터졌을 때 그 특검을 예컨대 수용을 했더라면 그러면 일부 상처는 나지. 그렇죠. 나지만 일부 상처는 나지만 이렇게 오히려 정권은 그런 속에서 회복하고 지속되는 거거든.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최혜병이나 명태균이나 뭐 다 특검 안에 윤석열, 김건희가 결국에 꼭대기에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한두 개는 옛날엔 대통령 아들이 걸렸을 때 또 뭐 최측근이 걸렸을 때 이러면은 여기까지는 일단 봤대. 대통령은 조사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약한 특검으로 해가지고 여야 간에 절충이 돼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안 받고 정권이 바뀐 후에 특검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초강력이지. 초강경 네. 특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그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여러 번 우리가 TV 토론이나 이런 데 방송에서 만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받으면 그게 오히려 당신들한테 낫다. 옛날에 박근혜가 그 국정농단 최순실 건으로 이제 탄핵되게 생기니까 네. 야당한테 비밀리에 협상이 들어왔어요. 저기 특검 받겠다. 네. 특검 받을래니까 탄핵안만 내지 않은. 네. 그리고 거국 내각 또 받겠다. 총리를 니들이 임명해라. 네. 근데 그런데 때가 늦었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를 하는 것도 박근혜가 너무 세게 버티다가 뒤늦게 양보를 하니까 네. 이제는 무너졌는데 무너졌죠. 윤석열은 그마저도 없었던 안 거예요. 했죠. 대통령을 그마저도. 제외할 수가 없죠. 김건희를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김건희를 제외할 명목이 없잖아요. 그럼 김건희 그걸 허락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그런데 받을 수가 없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법사위원장 그 왜 사진 찍혔잖아요. 차명 거래하는 거. 강력하게. 이게 오늘 수사하라고 하던데. 나온 것을 보니까 강력히 수사해라. 네. 어.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뭐라더라? 징계하겠다고 했나? 제명하겠다. 네, 제명하겠다라고 했나? 네. 제일 센 겁니다. 네, 제명.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건 뭐냐면은 내 편이라도 법사위원장이면은 요직 중에 요직 아닙니까? 네.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여당 사람이. 인물인데 차명으로. 그러나 이건 보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내 살을 깎아내야 된다고 할 땐 저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가
착수를 했는데 무지한히 빨라. 불과 몇 시간 만에 입건을 한 거야. 그래요, 바로. 무지한히 빠르다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도 좀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이라는 것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편이니 감싸주고 남의 편이니까 정치버벅 해버린다. 이런 나라의 품격이 아닌 겁니다, 이게. 네. 예, 그런 면에서도 네. 조금 뭔가 대조적인 어떤 양상이 나왔고, 정권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는 희생과 양보가 불가피한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제 생일인데 그래요? 건희 언니가 제 생일에 꼭 출석해주길 바란다고 했었거든요. 지난주 방송에서부터. 근데 윤과는 다르게 버티지 않고 출석해주셔서 우선 너무 좋고 가서 조사 잘 받으시고 뭐 곧 구속될 테니까 각오하시고. 네, 각오를 꼭 하시기를. 마음의 준비하세요. 네, 그 옷이 수위로 인생사. 그 옷이 수위로 바뀌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말씀. 인생사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감옥도 여기가 나의 수양하는 무기징역인데 그거 가능할까요?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마음 네.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종대 빵 뚫리는 TV였습니다.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후에도 고객에게 절대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연락을 기다렸다고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랍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 신청하실 때 꼭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시는 회사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 하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보험 3당 마이보험 체크.